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 눌러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이거 꺼야 되는데 어떻게 끄죠? 계속 누르시라고. 네, 계속 눌러요? 네. 제가 지금 잠깐 앞에 시작하기 전에 블로우 6 타워 핸드팬 이거 들고 실험을 한번 해보다가 갑자기 됐습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 셉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바람에 제 머리가 날리나요? 더 세게 좀 털어보십시오. 아름답게 제 바람에 머리가 날리나요? 네, 너무 소녀 같으세요. 너무 예뻐요. 네.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워요. 네, 오늘 멋진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바람이 부니까 더 좋은 날이에요. 바람난 여자 서영교 의원입니다. 네, 바람 맞았네요. 스픽스 이거 진짜 어떻게 끄는 거야? 계속 누르래요. 오, 센데요? 네.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의 정말 최고의 패널들만 모시고 지금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서영교 의원님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전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네. 영광입니다. 아이 무슨 말씀. 바람 맞다가 특별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자리 서영교 화이팅.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스픽스 화이팅. 안 힘드세요? 저요? 네. 아니 여러분을 보면 감사할 따름이죠. 네. 나는 진짜 당신에게 물어볼 이야기예요. 안 힘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새벽부터 저는 핸드폰만 키면 노영이가 나와요. 아이. 핸드폰만 키면 스픽스가 나오고. 아이고. 저는 완전히 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팬이에요. 네. 정기환 대표님 팬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요즘 누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요. 바쁘시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바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쁘시죠? 이런 말을 거꾸로 잘 질문을 안 해요. 다 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우리만 특별히 더 바쁘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쵸.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그 박수값으로 감사합니다. 그 바쁜 것도 힘든 것도 다 이겨내고 극복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가 진짜 부르트고 있습니다. 퉁퉁 부르터서 안 부르tus어요. 부러질 아주 정도로. 발랄하게, 네. 개운하게 좋은 세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국민 덕에, 노영희 덕에, 정계환 대표님 덕에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덕에. 이게 다 여러분 덕에 이루어진 거네요. 대한민국 네. 국민 덕분에 네. 오늘은 상법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와. 좀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중요한 거 상법. 상법 뭔지 잘 몰라요. 네, 예. 국민도 잘 모르고 상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아주 기본법이라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상법은 주식시장이 자꾸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은 주주에게 충실해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는 기업, 대기업, 업주, 오너에게 충실하지 말고 주주에게 충실해라. 오너가 주가를 적당히 조작해서 주주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주주에게 충실해라. 딱 한 글자. 주주 충실의 의무. 이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천지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윤석열 때 상법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켰어요. 오. 통과시켰는데 윤석열이 바로 거부권을 날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코스피가 3,000을 뚫었잖아요. 오늘 네, 3,070으로 그리고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 선으로 안정화됐단 안정적이죠. 말이에요. 네. 여기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넣으면 이제 마중물 골든타임인데 이게 주식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 걱정이 없게끔 법적 뒷받침이 바로 상법 개정안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등을 넣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되게 어려운 건데요. 오늘 지난번에 어떻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 전자주주총회 이 내용을 딱 담은 내용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어떻게 이렇게 대치 국면에서 네.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데 이 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했느냐 이 정치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야 정말로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게 되게 대단한 일이고요.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경기를 일으켰던 법입니다. 예. 경기를 일으키고 기업들도 그렇고 많이
이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켰는데 이재명 정부 딱 들어오자마자 경제가 나아졌잖아요. 예. 좋은 시그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크게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법에 넣지 않더라도 주주에 충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는 시그널로 법에 넣게 된 건데요. 그걸 이제 국민의힘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법사위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거의 처음 하는 법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2가지 정도는 합의 보겠다라고 먼저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3%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 빼고 통과시키겠다는데 그것까지 넣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집중투표제 이런 거인데 이런 거는 공청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럼 그건 공청회 하자라고 해서 합의 보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그 국힘하고 협상할 때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이렇게 이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때 국힘에서 그래도 잘했던 선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누굽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이 법 필요하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낸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취임식 날 여당 대표들과 만났잖아요. 그 당대표, 원내대표 불러서 만나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불러서 같이 만나서 경제 부분만큼 같이 하자라고 했던 게 가장 큰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쳐서 3%.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포함 3%를 초과하면 의결권을 제한받을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렇게 만든 게 이게 3%를 그렇습니다. 의미하잖아요. 특수관계인들 것까지 다 합쳐서 3% 이내로 하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사실은 주주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 충실 의무를 네. 위해서 주주들을 위한 법인데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 그래, 의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사들에겐 별로 안 좋고 회사에서는 좀 귀찮을 수 있는 그런 네. 법이어서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좀 싫다 이랬는데 네. 나는 그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5대 기업 총수들 만났잖아요. 다 만나고 맞습니다. 전 네. 그게 포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만나서 기업 살리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기업을 잡는 법이 아니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업도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기업도 살아나고 네. 그리고 또 주주도 살아나고 이사도 살고 다 윈윈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그게 있어요. 약간 그 계산도 빨라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식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표 시절에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 주식시장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그리고 또 기업이 살리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 되는 마음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기업 측에서 사람 죽지 않도록 그 규제를 강화하는 거 그거 빼놓고는 규제도 다 완화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좀 협조할 건 협조해라. 이런 시그널 보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야당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이거 싫다고만 하면 우리 욕 먹는다.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 발목 잡는 갑자기 거 발목 되는 잡으니까.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원래는 3%를 빼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빼면 우리 다 완전히 망한다. 이래가지고 넣었다는 네. 소문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위를 하면서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 3%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역사를. 근데 1963년도에 된 3% 규정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 특정인들의 내용도 합쳐서 3%까지로 정하는 이 내용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듣고 뭐 사실은 웃으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잠깐 정회를 했죠. 그런데 바뀌어져서 왔어요. 약간 좋은 시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잘하니까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려고 해도 명분이 이제 안 없어요. 되는 발목을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명분이 발목을 없어요. 잡아봐야 별 소용없다라는 걸 이제 알 테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기업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냉정하게 보면 누가 더 지납니까? 민주당이 지납니까? 돈 많은 사람들하고 국힘이 지납니까? 길게 보면 본인들도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에게 윈윈하는 것인데 네. 그걸 좋은 대통령이 잘 만들어내신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간을 조금 줬어요. 아. 가서 잘 해오시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좋은. 그러니까 야당의 간사부터 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간사해졌어도 바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넌 그리고 이주호 권한대행이 정말 일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대단하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그래 당신들이 이 맛을 알았으면 지나는 정부를 그렇게 좋아하겠어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진정성 있게 리더가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알아주고 이해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뭐 힘을 밀어붙이는 그런 당이 아니라 설득하는 당이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득하고 알려주는데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당이 돼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여유롭다 그럴까요? 좀 멋있다 그럴까요? 네. 너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예미들 화이팅! 네, 여기서 꼭 알려드릴 것은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더 이상 있을 끝까지 수 없다. 쫓아가서 끝까지 처벌한다.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의 워딩입니다. 예, 주가 조작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이사 여기 대해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예. 야 오늘 근데 서영교 의원이 오랜만에 뵙고 방송하니까요. 투사에서 바로 정책 전문가,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 네. 야 이런 것들은 약간 느낌이 진보 쪽에 있는 분이 아니고 보수 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바뀌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제가 입법 천사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랑할까요? 예. 어제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이 법이 어제 시행됐잖아요. 제가 초선 때부터 만든 법입니다. 3개월 안 주면 할 수 예. 있게끔 한 거. 예.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양육비를 예를 들면 한쪽 부모가 안 줘요. 그래서 아이랑 가서 양육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뭘 하냐면 욕과 폭력과 폭력과 온갖 나쁜 게 난무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돈을 달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만들어 통과시킨 법이 양육비 이행원이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이행원을 만드는데 그때부터 사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양육비 없으면 아이 못 커요. 그 나라가 주세요. 대신 나라가 그 양육비 안 주는 부모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그럼 깨갱하고 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게 12년 만에 어제 처음 시행됐는데 그게 제가 만든 법입니다. 진짜 아니 잘했습니다. 진짜 법을 너무 잘 필요한 법을 정확하게 만드시는데 태안이법부터 시작해서 구하라법까지 네. 예, 양육비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예. 필요한 법이었고요. 또 아버지만 있다고 해서 아기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엄마들은 아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할 수 있지만 엄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엄마 없는 아이는 미혼부 못해요. 아빠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 낳으라고 막 하는데 낳은 아기가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존재는 하는데 유령처럼 출생신고 못해서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아이가 아주 많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출생신고하는 법을 제가 하는 거고요. 어제 또 그 얘기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뭐 있냐면 예금 하시잖아요. 네. 예금 보호는 5천만 원까지였습니다. 예, 근데 1억으로 또 제가 그거 누가 법 만들었게요? 그것도 의원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법입니다. 제가 1억으로 만드는 법을 내가지고 통과를 시켰고 그게 이제 9월부터 시행된다고 어제 발표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진짜 꼭 필요한 법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법, 그냥 막 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데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런 법을 정말 잘 만드시네요. 누가 보좌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 보좌관들이 하는 거죠 사실. 보좌관들이 누가 다 하고 아이디어를 저는 내요? 예. 저기 아이디어만 주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법은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부터 새마을금고가 제 소속 기관이었는데 사람들이 마을금고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불안해하지 마시라. 내가 그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법 통과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협박을 한 다음에 그럼 1억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1억으로 만들어 놓고 어제 9월부터 시행이라고 어제 발표가 대단합니다. 평안아님, 서영교 의원님 짝짝짝, 토론 누나님 훌륭한 법안입니다. 짝짝짝. 바다님, 서영교 의원님 잘했어요. 뉴스럽기님도 잘했어. EJK님 배드파파밖에 못 봤었는데 진짜 서영교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영교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이 입법을 말씀을 잘하세요. 드리는 건 예. 법이 바뀌어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해서 그 혜택을 받으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아파서 울지 마시고요. 아이들 못 키우지 마시고요. 나라에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셔야 되고 혹시 수영 다니세요? 아니, 잘 못해요. 헬스장 다니세요? 뭐 예전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 더 있으면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다니면 소득공제하는 법 제가 만들어서 우와. 네, 어제부터 시행입니다. 얼마까지
됩니까? 소득 공개하는 게. 30%까지. 와, 많이 예, 하네. 예. 근데 이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긴 예. 한데요. 제가 이제 연소득 없이 냈는데 예. 정부가 협상하시죠. 안 돼요. 그런데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수영장, 뭐 진짜 체육장 대단하다. 다닐 때는 소득 공제하는. 갑자기 이런 너무 생각이- 자랑을 많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들이 아니라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서영교 TV 야 제대로 오늘 방송하고 이거 있습니다.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오늘 후원 계좌? 예, 서영교 TV 후원 계좌 준비해 준비됐나요? 주시면 꽉 찼나요, 벌써? 제가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시켰지만 제가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김건희, 명태균, 건진 그리고 또 김용현 방지법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다음에 저희 통과시킵니다.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6개월 내란 이상, 외환죄의 경우에는 1년까지. 예, 그 구속 기간은 1년까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윤석열 방지 3법 사면 없다. 연금 없다. 네. 월급 없다. 그것도 만들었어요? 예. 그거 이거 진짜 좋다. 야 노임 변호사 돈 좋아하니까 돈 안 준다니까 더 좋아하시는데 오늘 절대로 돈 안 준다. 자 시청자 잘했어요. 여러분 후원도 중요하지만 오늘 서영교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면 오늘 밤새 돌아가면 서영교 아마 TV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구독 지금 좋아요. 구독자 몇 네. 명입니까? 지금 14만 천. 아 그러면 와, 14만 많다. 천이 넘으면 오늘 방송 끝나면 14만 2천, 3천, 4천, 5천까지 달려갈 수 있다. 15만 만들어 주십시오. 예, 만들어 자,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야, 단디님이 나를 민주당 지지하게 한 의원님이 서 의원입니다. 와. 응원한다 이러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원하게 일 잘하신다, 너무 멋지다 이러시는데 정말 일 잘하시네요. 네. 진짜 대단하시고요. 어머 이런 말도 있네요. 똑바로 말해님이 역시 서영거 의원님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자, 자 훌륭하십니다. 제가 내란 잔재는 확실히 뽑아내고요. 네. 그리고 또 부역자들도 확실히 뽑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 법사위에 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법안은 제가 차곡차곡 챙겨서 대한민국 살려내는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서민의 영원한 다리가 맞습니다. 서영교 예. 서영교 화이팅! 자 화이팅! 그리고 화이팅!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화이팅! 사실 서영교 의원님은 제가 안지 오래됐는데 한 3번 정도 지금 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이념과 학교 다닐 때는 좀 그 네.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이념적인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서민을 위한 모든 곳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사람들하고 같이 뭐가 문제인지를 막 정말 방방곡곡 돌아다니시면서 골목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그 모습이 진짜 그냥 우리 동네 옆집 어르신 같은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세련되게 너무 네. 부드럽게 이 네. 하고 싶으신 거를 정말 잘하시는 네. 이런 멋진 모습으로 더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너무 칭찬하면 욕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단독이 스픽스에서 있습니다. 정기한 대표님, 무슨 단독입니까? 자,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번 했던 최인호 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김종호 의원과 함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가덕도 신공항 하면은 좀 뭐 부산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0조 5,300억짜리 국책 사업의 공사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응찰을 계속했다가 국책 사업인데 10조 5천억. 10조 5천억짜리 이제 가덕도 신공항 공사인데 현대건설이 2번 연속 유찰되고 세 번째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자 입찰을 하고 수의 계약을 하기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누군가 짜고 아예 처음부터 혼자 들어왔고 두 번째도 혼자 들어왔고 세 번째는 단독으로 먹었는데 여기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스크린 골프장 공사 그리고 룸바 공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뇌물을 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아마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서 아예 단독 응찰로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현대건설이 가져가는 대신 다른 쪽으로 뇌물을 줬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 윤석열이 무너졌습니다. 공사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거 게이트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로 공사 포기선을 해버렸죠. 가덕도 신공항을 생각하던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은 절망에 빠졌죠.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현대건설 네. 그리고 현대건설의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이 내용을 알고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거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 때문에 중도의 공사를 포기했다. 이거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5천억짜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유찰이 계속되다가 현대건설만 세 번째 이제 낙찰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왜 현대만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느냐 이렇게 중요한 공사에 알고 봤더니 윤석열 씨 용산 사저에 스크린 골프장만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그런 뇌물성 공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드려보세요. 대한민국의 세계적 기업인 현대건설이 그게 맞나? 대통령실의 스크린 골프장 공사 그 뭐 몇 억 뭐 되겠습니까? 얼마나 된다고 세상에. 거기에 룸바로 의심되는 뭐 특수 시설의 공사 이걸 현대건설이 수주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러면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다면 누군가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 현대건설을 앞장세웠을 가능성 의심해야 되고요. 그러네. 두 번째 현대건설이 왜 그것을 그러면 공사 수주를 했느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매출을 아마 20조 30조 할 겁니다. 그런데 몇 억짜리 공사를 대통령실 공사를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뇌물로 줬을 것이다. 이미 의혹 제기가 됐고 알고 보니까 여기도 또 희림 건축도 나오고 어떤 회사 막 나옵니다. 단독 검찰에 단독 수의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포기했다. 이거 당장 수사해야 한다. 국토부도 내부에서 뭔가 짬짬이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도 수사해야 한다. 최인호 의원이 국회의원 두 번 할 때 국토위에 간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국토위 간사였습니다. 국토부 네. 전문인데 원래 또 대기업을 싫어하지 않고 어쨌든 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이 나름의 이제 소신을 갖고 있던 네. 분인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파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큰 게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혹시 인터뷰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예.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인터뷰가 지금 준비돼 아까 이제 저희들이 올려놓았던 클립이 그럼 있는데 볼까요?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죠. 현대건설이 지금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한남동 대통령 간주와 삼청동 안가 공사를 수익행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특히 이 공사 안에는 미등기 유령 건물로 알려진 초호화 스크린 골프 연습장 또 뭐 룸바로 알려진 유흥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공짜로 해줬다. 즉 뇌물로 공사를 해줬다라는 그것이 이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수사를 할 때에 이런 그 뇌물성 공사를 제공한 대가로 각종 사업을 수주한 거 아니냐. 그 가운데에 10조짜리 가덕신공항 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어떻게든 작용을 해서 단독 컨소시엄으로 수의계약으로 10조짜리를 따내는 과정에서 뭔가 연관성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정권이 교체될 것이 확실시되고 또 정권이 교체되면 특검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 수사가 가덕신공항 수주 특혜 의혹 수사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저 꼬리 자르기 용으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것이 우리 의혹의 핵심이고 수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와. 아니 근데 무슨 관저에 룸바 만드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만들어 달라 그러고 저 큰 공사를 줍니까? 그러게요. 저런 그런데 일- 현대가 뭐가 이상한데요? 당시에 그 저희가 법사에서 이제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원 감사가 어쨌든 계속 숨겨졌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가는데 감사원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조은석 지금 조은석. 특검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조은석 특검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감사위원으로 감사 보고서를 씁니다. 그 감사 보고서를 썼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놔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내가 쓴 거 보여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감사원에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거의 몸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저희가 그럼 조은석 특검이 그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일어나서 간 거죠. 그 감사원 자기네가 정리한 거. 근데 그거를 마가선자가 그 감사원의 누굽니까 사무총장이었어요. 유병호가 유병호가 아니라 유병호 다음에
이달령인가? 네, 아, 예. 이달령. 예, 이달령이 맞나 이름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막았어서 거기서 아주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어딜 가십니까? 당신이 왜 이걸 막어? 라고 소리를 크게 친 사람이 조은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날 아마 언론이 취재를 안 해서 안 나온 건데요. 네네네.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죠. 감사위원이 그걸 내주겠다고 가는데 그걸 가서 몸으로 막는 사람이 못 내주게. 예, 사무총장이었고 거기서 당신이 왜 나를 막어 이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은석 조은석이에요. 특검. 아. 조은석 특검이 그러면 그 관저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뭐 한 사람입니까? 최달령. 최달령 그렇습니다. 이달 다 본 사람이 조은석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때 결재 있게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고 그래서 조은석 특검에 대한 그 저희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됐잖아요. 네. 조은석 특검이 그러면 관저 있었던 내용들을 아는 거죠. 너무 잘 알겠죠. 김건희 특검, 관저 특검, 내란 특검 과정 속에서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요 부분들이 어떻든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은 알려질 것이고 그럼 관저에 그때 이제 나온 게 설계도였다는 거예요. 현대가 가져온 설계도. 그게 뭐냐면 스크린 골프장 이야기였던 거고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 등 그 감사원 감사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은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냐. 기겁을 할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그 감사 보고서에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보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묻힙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 과정에 현대가 있었던 거고 현대가 식겁했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가덕도에 다녀왔잖아요. 가덕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덕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예. 그때 테러가 당시에 있었죠. 예, 칼에 찔렸던 곳이 가덕도였잖아요. 저희가 가덕도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 그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다 보고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이렇게 한 번 유찰 또 한 번 유찰 그리고 현대가 그 수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의혹으로 그냥 추측으로 의혹으로 제기하지 않죠.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제기한 것은 여기에 오고 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에 갑자기 그 점에서 현대건설이 공사 포기 선언을 해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 국제사업 다 결정됐는데 우리 그때 그때는 그랬지. 왜 그래서 현대건설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사 기간이 지금 84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108개월로 연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 공사할 수 없구나. 현대건설에서 대체로 이렇게 언론에서 이해를 했어요. 무리하게 자 추진을 했구나.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최인호 의원이 자료를 다 가져와서 했습니다. 최초에 72개월로 하기로 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받고는 국토부 그리고 부산시 해당 현대건설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무려 6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나 42번의 시추공 집안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2개월이면 되는데 그래도 공사 안 하면 안 되니까 84개월로 하자라고 해서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갑자기 108개월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 이게 뭡니까 질문만 이재명 후보가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공사를 못할 사유가 숨어 있었던 사유가 거예요. 숨어 그러네. 있었던 그러고 거죠. 알아보니까 2회 유찰을 했습니다. 유찰도 대기업끼리 건설사끼리 담합해서 일부러 안 들어갔다라는 의혹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10조 5,300억짜리 공사를 전 세계에서 단독 입찰로 먹은 사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다 가져와 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공사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네. 감옥에 아니요. 지금 관제공사는 뭐 거기 나이트클럽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흥주점식의 바, 스크린 골프장 이 공사로는 뭐 한두 사람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야 10조 5,300억짜리 먹었는데 담합이 있었다 이 밝혀낼 거 아닙니까? 특검하면 몇 명 갑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 책임자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받았던 사람이 현대건설 사장밖에 없겠어요? 현대건설 누구 겁니까 지금? 실제 지배하는 쪽은 현대자동차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회장이 누굽니까? 정의선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고하고 공사 포기했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이 수의 계약 과정이 다 뭐냐? 밝혀보자. 그리고 당장 국토부가 지금
형사고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밝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내용을 스픽스 외에는 아무도 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도 나서서 국토위 간사했던 최인 의원도 하는데 부산일보가 지금 쓰고 있고요. 국제신문이 쓸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건에 대해서 아무도 다루지를 않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겠죠. 최인호 전 의원이나 김정호 현역 국회의원이 제기했던 문제가 비록 국회에서 발표했지만 그것이 허위로 추정되거나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1년에 광고비를 얼마 씁니까? 수천억 쓰지 않겠어요? 현대건설은 아파트 공사하면서 광고비 얼마나 쓰겠어요? 신문방송에 주는 광고비가 얼마겠어요? 아, 이거 제 의혹 제기입니다. 네. 사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해야 한다. 아마 이제 지금 국토위 쪽에도 간사가 뭐 복귀한 의원이 좀 다루기로 하고 대변인실에도 지금 당 대변인실에 가 있는 모양인데 오늘 오후에 저 최인호 의원과 통화하니까 굉장히 낙담하고 있더라. 이렇게 큰 이슈를 터뜨렸는데 받아주는 언론이 없더라. 뭐 이런 아이고,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놀라운데. 시작은 하고 이제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다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뭘 얼마나 해먹었는지 얼마나 큰 걸 해먹으려고 했는지 이거 다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의원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근데 현대건설 쪽에서 혹시 연락 왔으면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전화 한 통 없더래요. 그럼 부산시가 이해 당사자고 국토부도 이해 당사자인데 연락이 왔던가요? 아무도 연락 안 온대. 아니 도대체가 지난 정권의 국토교통부는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이상하게 만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양평도 그렇게 했고 뭐 다 연관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건설 주자고 누군가가 제안을 했다면 뭐 거기에서 앞장서서 했던 앞잡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누구야 보이지 않는 땡땡땡이 있더라. 그러면 뭐 먹는 거지. 야, 그거 너희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다 안 들어가지. 이렇게 바람만 싹 피우더라도 건설회사는 걸리면 다 죽는 줄 아니까. 아이고. 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정말로 최인호 의원 끝까지 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뭐 저 끝머리에도 힘도 없지만 우리는 문제 제기 열심히 할 테니까 최인호 의원이 열심히 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스가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스픽스가 시작을 해주시는 거고요. 한남동 관저 스크린 골프장 이것 관련해서 현대건설에 설치비 대납을 요구했다고 했던 그 의혹 이런 것 관련해서 감사원이 뇌물성이 짙다고 해서 지금 법적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 수사하게 될 겁니다. 난리가 그리고 났네, 진짜. 거기에서 이제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서 이 거대한 10조 5천억 사업의 전후 좌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뭐 충분히 이 세상을 흔들 만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길에 최인호 의원이 시작을 했고 김정호 의원과 함께 스픽스가 그 시작에 불을 땡겨주신 겁니다. 이제 서영기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법사위에서 더 살펴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네. 국회에 있으면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예를 네. 현대건설 이런 데서 대관음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도 야 이거 괜히 그냥 건드렸다가 나한테 손해 있거나 혹시 뭐 후원 문제나 여러 가지 협조받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죠. 네네네. 예. 다른 의원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국회의원으로 보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은 법인이 후원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개인이 만약에 누가 후원을 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원 뭐 몇 푼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또 현대 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후원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국민이 아주 작은 그 십시일반의 후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현대의 누구 이런 사람들이 후원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언론에도 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이제 비록 회사의 광고와 연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사안을 보고 이것은 충분히 당사자 의견 정도는 듣고 그리고 또 현대건설이 반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룹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을 다 할 수 있으면 확인하면 되는 보도라도 거죠. 네. 해줘야 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전직 국회의원과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은 언론의 정도는 아니다. 이게 뭐 그렇죠. 다른 데서 발굴 취재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뤄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속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언론이 좀 자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뤄 나가야죠. 그리고 이게 상임위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통관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전직 국회의원 최인호 의원은 다음에 국회의원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김종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을 그렇게 나가서 저희 소통관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의심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던지겠죠. 예. 그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희가 더 살펴봐서 그 상임위는 이제 세상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상임위는 면책 특권이 있지만 소통관 면책 특권이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했다는 것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희야호 연구님이 서영교 힘내라. 다음번 당대표 가자. 네, 똑바로 말해님도 서영교 의원님 꼭 당대표 되십시오. EJK님 서영교 의원님 저 학원이라서 지금 못하는데요. 집에 가서 꼭 후원할게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저희들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지금 결국 뭐 아산병원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건희의 이 이상한 끝은 어딘가 이런 얘기 좀 나오면서 아니 도대체 관저에 왜 그런 게 몰래 지어졌을까? 스크린 골프장 이런 등등. 요게 지금 앞으로 좀 더 세게 다뤄져야 될 것 같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기자회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몰래 지어진 스프링 골프장은 단순히 불법 증축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빼돌린 조직적 국고 강탈이며 권력형 뇌물 범죄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경비 초소로 위장해 경호처 예산으로 지었지만 여전히 최소 1억 원의 공사비 출처가 비어 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성 사진에 찍히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에게 은폐를 지시했다니 대한민국을 개인 왕국으로 여겼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보입니다. 네, 지금 근데 이지혜 부대변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윤건영 의원도 지난해 11월에 이 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진석 실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아십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창고라고요? 저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우나나 어떤 스크린 골프 없고요. 과거 청와대처럼 무슨 옷장이 30여 개가 있지도 않은 실장님 됐습니다. 아주 잠시만요. 검소하고 잠시만 제 질의 시간입니다. 초라한 그런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장 없고 아주 작고 검소하고 초라한 곳이라는데 들어보면 그게 아니네요, 의원님. 그럼요. 예. 거기에 21g, 네. 히림 네. 등등 그 당시에는 약간 자기네 변명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21g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그 공사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렇죠, 회사들인 그렇죠. 거예요, 도대체. 이런 관계에서 돈을 얼마나 뒤로 또 땡겨 먹는 건지 마찬가지로 스크린 골프 그럼 이거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뇌물성이기도 하고 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빈다는 거 아닙니까 출처가 그러면 국정원 출처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파만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출국 금지 시켰다. 네. 예. 소환 조사한다고. 그래서 관계자 20명 포함해서 출국 금지 시켰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또는 들었던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저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겠죠. 스크린 골프장이나 심지어 사우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본인은 김건희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위치. 왜? 정진석은 김건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그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보여야 되죠. 비서실장 너무너무 하고 싶었죠. 이런 말 하면 또 허위 사실이라고 또 고소를 당하는 이건 입증 안 되고 제가 의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의견. 예. 그렇게 해서 억지로 들어가서 비서실장 자리를 꿰찼죠. 그때 본인이 못 들어가서 누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설득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송 끝나고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진짜 베일에 쌓여진 원탑이 한 명 있습니다. 진짜 원탑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예. 윤한홍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장제원 전 의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완전 원답이 한 명 있는데 그쪽에 부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김건희가 시키는 모든 일을 앞장서서 논리를 만들고 법적으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고 혹시라도 바깥에 의혹 제기할 경우에는 전방위로 나서서 본인이 해명해줘야 하는 역할 정진석이 맡았죠. 마지막에 지금 자 몇 개월 동안 용산을 떠나 있던 그 시절에 대통령실의 직원들 한 명도 퇴사 안 시키고 그다리 네. 다 있었지 않습니까? 진두지휘하고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5층 집무실에 있는 사우나탕 완전히 깨부수고 국가시설을 다 깨부수고 엎쳐놓고 갔어요. 사우나탕 표시 안 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국가보안시설이니까 밖에 드러내고 할 수 없는데 그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진석 씨. 정진석 아닐 수도 있지만 정진석이 거기에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다 뜯어버리고 해체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거 없으니까 괜찮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가 없지만 이미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 가지고 있는 그 근무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정진석 반드시 수사해서 책임 물어야 한다. 네. 아, 진짜 정말 까도 끝이 없는데. 까도 끝이 없군요, 진짜. 네, 우리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님께서 네. 할 일이 너무 많으셔서 진짜 네. 안타깝습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까도 끝이 없는데 네. 천년만년 가려고 그 개헌까지 준비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3년 만에 땡겨져서 저희들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 위치에 제가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픽스가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다 해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안에 어떤 불법 시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 밝히기가 어렵다.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불법 시설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들어간 입구부터 이상한 조형물이 있고 위에 올라가면 사우나탕도 있었고 스크린 골프장도 있었던 것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안 됩니까? 그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하진 않지만 거기는 다 수사 대상이잖아요. 예. 수사 대상이고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시간만 남았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당연히 알려주고 당연히 공개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청와대로 이전하실 예정이신 네. 거잖아요. 그때쯤 아마 정리가 돼서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발표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로 이전하면 관저도 그 네, 안에 들어가 네, 있게 되고요. 다 내용들은 있고 마음은 당연히 지금부터 모든 증거를 확보해놔야죠. 그렇죠.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갔지만 그걸 다 확보해내야 되고 온 국민에게 다 알려내야지 되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게 아마 이제 그 육군 서울 사무소 앞에 있는 네. 그 토관 5개 묻어놓고 그 안에 짐승 넣어놨을 것이라는 것도 항공 사진도 있고 거기에 목격자가 맞습니다. 증언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한번 봐봐야 되는데 레이저기로 네. 이렇게 하면 다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네, 네. 그거부터 좀 하자고 제가 민원실에 연락했습니다. 이거 좀 네. 한번 봐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토관이 있군요. 예. 토관이 있는데 그 오방 안에 뭐 토관, 오방 토관인데 그 안에 뭔가를 네. 집어넣었다라는 걸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있다고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예. 보도록 법사위가 하고요. 현장 시찰을 이번에 꼭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좌관 여러분 꼭 기록해 놓으세요. 현장 시찰 갑시다. 네, 보좌관이 너무 괴로워하는 얼굴입니다. 아, 자, 이제 눈이 말똥말똥한데요. 이제 두 번째 이 윤 정부의 검찰 사실상 완전히 깨졌다, 해체됐다. 그분들은 지금 거의 자포자기다. 이제 힘도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자 서영교 의원의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적기는 언제냐. 지금 네. 이제 전당대회 열리는데 당대표 출마한 이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네. 추석 전 네.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고 이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준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머뭇거릴 거 없다. 머뭇거리면 저는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당대표 후보들이 그렇게 외친다면 그 후보들 공약 꼭 지키길 바랍니다. 꼭 지키세요 후보들. 두 분 다 약속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9월 전에 다 하시겠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호시탐탐 노리고요. 끝까지 그들은 또 생각외로 힘이 셉니다. 질기고. 그래서 여지껏 당해온 거잖아요. 당하지 않으려면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저는 반반 딱 갈린 것 같아요. 좀 약간 정치 공안의 어청은 검찰 관련된 검사 출신들 지금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야 한다.
그래도 이의제의한다는 것도 있고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쏘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인사 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지금 의심해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질문은 좀 불편하니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하셨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에서 오늘도 뭐 점심 식사를 몇 번 하고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는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감시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이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지적해야 한다. 네. 의심하면서 네.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히 비서관 3명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 이 말씀으로 저도 가늠하겠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중요한 게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인사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조국혁신당 등등에서 조금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어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 우리가 워낙 잘 아니까 그런 의심은 안 하는데 봉욱 민정수석이라던가 이진수 차관이라던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처럼 대통령의 인사는 대통령을 믿으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측근을 쓰는 유형도 아니고 일을 할 사람을 쓰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 네. 과거가 있기 때문에 두 눈 부릅뜨고 보는데 그들을 검찰을 개혁할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잘 지금은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지휘자는 누굽니까? 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 지휘자는 누굽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비서관들 제가 보기엔 다 검찰에 당했던 사람들. 그렇죠.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 눈으로 보고 이들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반윤으로 윤석열에게 의해서 그 멀리 유배당했던 사람들을 또 적절히 일 잘하는 사람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검찰 개혁을 잘 진행해 나가실 거다. 이렇게 당분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가에서님이 두 눈을 찌려봐야 됩니다. 째려봐야 된다. 아까 매 눈으로 보자 그러시니까. 네. 대통령보다는 저는 이제 당 대표가 두 분 중에 한 분 될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잘해야 된다. 당 네. 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1.1획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성호 어제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딱 기소 수사 분리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달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따로 와서 의원님 따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을 해 나가는 일뿐입니다. 도구. 예, 대통령이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이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의 잘못된 것들을 확실히 정리하되 누구를 위한 정리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시하신 내용이 있고 그것을 법무부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데 거기서 제대로 안 해와요. 근데 이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그거 착착 정리하고 그것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성호 본부 장관께도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저는 국민의 정서상 이게 이제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검찰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검찰을 없애야 되는데 갑자기 검찰 기소청, 검찰 공소청 하면 이들의 DNA가 그대로 살아날 건데.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완전히 해체를 시키고 네. 검사를 보직 전환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굳이 지금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야 봉욱 믿어도 되는 거야 이진수는 뭐야 그리고 비서관 세 사람이 뭔가 뒤에서 뭘 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의심이 드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버리니까 야 이거 뭐야 정말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을 개혁하는데 국민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검찰 내부 조직의 그 내부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 지금 번지수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 단어는 안 쓰면 검찰 좋겠습니다. 내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개혁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개혁이
일부 후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당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완전히 죽을 뻔했고 죽었다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몇 번의 과정을 거친 겁니까? 그래서 매의 눈으로 부릅뜨고 가야지 되고 저희 이 검찰 개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딱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심우정 총장 결국에는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문정 검사가 또 승진을 했습니다. 이 두 싱크 연결해가지고 한번 검찰개혁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저희 좀 비켜주세요. 이제 저희 좀 비켜주세요. 총장님,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후 거치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피해 고발 사건 특검에 이첩이 된 상태인데 아마 매우 불안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분은 저런 곤란을 겪어본 적이 없을 건데 내가 왜 그때 구속 취소를 해줬을까? 내가 그렇게 직시한 거 하라고 내가 왜 했구만. 내가 보통한 것만 했어도 내 말만 이렇게- 들었어도 그쵸. 살아났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내가 그래서 많이- 얘기해 줬는데 직시한 거 하라고. 많이 몇 생각해보고 번을 왔습니다.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 검찰에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찾아가서 심우정은 안 나왔지만 이진동부터 다 불러다 놓고 즉시한 거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위헌은 위헌은 무슨 위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몇 번 얘기했는데 하지 않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망가지는 겁니다. 이진동 차장? 아니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의 지푸라기를 뭐하러 자꾸 물고 그러니까요. 늘어집니까? 즉시한 거에서 다시 감옥소에 집어넣었어야지.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문정 검사 이번에 또 취임한 변 그리고 검찰 개혁 메일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떴을 때 4명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3명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한 저희 심정은 미쳤구나. 윤석열 총장은 위험하다. 큰일이다. 이거 어쩌지? 윤석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순간은 있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부치면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윤석열 검사장님한테 이제 내정된 상태에서 한동훈 버려라, 신자용 버려라 이런 식으로 정치 검사들 버려야 된다. 검사장님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었었는데 그 전에는 답장이 왔는데 그거는 메일은 열어보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직접 검찰개혁 메일까지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안 했군요. 아니 그 내란의 주역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검찰개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제가 그 윤석열 등과 어떻든 검찰의 핵심에 있던 사람인데 윤석열과 가깝지는 않은데 그런 조언 들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 개혁한다고 저요 제가 검찰 개혁할게요 이렇게 하고 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근데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우리 쪽에서 집권을 해도 칼로 푹 찌를 사람이다. 저는 그 당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끝내는 칼로 푹 찌르고 온갖 짓을 다 했죠. 어쨌든 끝이 어떻게 될지 뭐 너무 눈에 뻔히 보이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조금 들랑말랑 하는데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던 그 드론 공격 사건 또 내지는 북한에서 우리 대남을 향해서 선포문을 했더니 잘 됐다고 너무 좋아했더라라는 그 증언을 듣고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심우정은 지금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윤석열과 충직한 검찰총장으로서 숙명, 운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화들짝 해서 이제 후회하겠죠. 후회하고 있겠죠. 후회하죠. 심우정 집은 어딘지 아시죠? 어디요? 심우정 집이 아크로비스타거든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니까 윤석열 부부와 같이 살고 있죠. 동은 다른데 거기 살고 있는데 본인이 아마 이제
얼굴이 엄청 안 좋다 이렇게 제가 어디서 얘기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후회가 많이 되겠죠. 원래 심약한데 이제 떠나보십시오. 수사받아야 되죠. 책임져야 되죠.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만 했더라도 저렇게 비참한 최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았으면 아버지가 심대평 전 충남지사지 않습니까? 그래 본인이 9개월 전에 받지 말든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받았어. 누가 또 추천해가 데리고 간 건도 아시죠? 김주현 민정수석이고요. 실제로 윤석열과 지금 심우정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 근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던 여기를 이제 검찰총장 시켜놓고 김건희 봐주고 뭐 윤석열 봐주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김주현 수석은 지금 어떻게 심우정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책임질 거냐. 당연히 저지른 범죄는 뭐 달게 받아야 하지만 책임 안 주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심우정 책임 져줍니까? 안 주죠. 못해요. 못 져주기도 하고 안 져주죠. 자기도 지금 위험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주현은 윤석열한테 물어봐라. 윤석열이 지가 내란 일으켜서 실패했으면 지 혼자 감옥 가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옆에 있던 놈 한 놈도 안 빠지고 다 범죄자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책임도 안 져. 그러니까 얼굴이 똥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고 있대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안 봐주고 책임을 안 주는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떠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보셨잖아요. 네. 그 저기 헌재에서 떠넘기는 거, 김용현한테 떠넘기는 거 그런 거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과정 속에서 김주현이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내란 과정 속에서 연결이 안 돼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하면 그것도 떠넘길 겁니다. 그래서 김주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심우정은 김주현과 비하폰 통화 계속하면서 그 내용 있잖아요. 방첩사에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면 검찰이 갈 거다. 검찰이 갈 거다라고 했을 때 누구와 보내라고 연락이 들어갔겠습니까? 거기 심우정이 검사 보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나올 것이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봐주게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창수가 어떤 김건희를 봐주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 다 심우정이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우정은 크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검찰이 남들은 얼마나 압수수색을 많이 해봤겠어요. 자기는 안 당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아마 압수수색 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윤석열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결국에는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후 추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건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하고 내란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덕수는 천연덕스럽게 아니라고 했는데 천연덕스럽게 나와서 사과하면서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원님 막았는데 앞에서. 네. 자기가 막았는데 그렇게 됐으니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물으니 의원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완전 그런데- 연기의 신이에요. 연기의 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왜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직자 출신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대통령을 모셨다 안 모셨다를 떠나서 한덕수 저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표현이 사람 아니다라는 것은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 본인이 사인해놓고 폐기시켜놓고 아니라고 쏙 빠지는 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마지막에 폐기시킬 때 윤석열이 결국 그것을 용인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뜻대로 폐기시켰는데 이 말을 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다 넘기니까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저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나라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연히 느끼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더 이 사필 규정이 뭔지를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이 장마가 얼마 전에 시작됐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와요. 장마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이제 온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 폭염이 그냥 폭염이 아니라 역대급 폭염이랍니다. 오늘 그래서 보여드릴 것이 바로 항공모터기술 그대로 담은 무선 선풍기. 아까 제가 하다가 다간 아이고 나 오늘 머리를 너무 제가 스프레이를 많이 뿌렸나 봐요. 네, 바로 블로우 6입니다. 아이고 멋있게 좀 뿌려보세요. 아니 멋있게? 그렇지 말고 한번 네. 뿌려보려. 아니야, 의원님은 손대면 안 돼. 자, 내가 멋있게 뿌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여기다 하면 바람에 날리는 머리로 하여튼 죄송합니다. 가발이 아니라서. 여인처럼. 자기 머리군요.
제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자, 이 방송 노영희 변호사의 쇼를 재밌게 보시면서 서영교 TV 구독 눌러주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지금 선전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지? 아이고. 집중을 하십시오. 네, 이 녀석이 일반 휴대용 선풍기랑 비교가 안 되게 시원합니다. 정말 제가 해보니까 시원한데요. 드론에 사용이 되는 항공모터라서 풍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하고요. 이번에 스픽스가 공구 단돈 29,800원에 1+1 2개를 드립니다.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면 올여름 폭염 문제 없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폭염에 되게 취약하시거든요. 서두르세요. 폭염 시작되면 품절집니다. 저희 집에 가져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환 대표가 저에게 이걸 줬어요. 오, 너무 좋아가지고요. 본인의 딸이 홍콩까지 가서 쓰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볼 때는 멋있는지 몰랐는데 그 한번 해보세요. 화면으로 나오는데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진짜 노영희 변호사 감사합니다. 지금 애처롭게 그거예요. 애처롭게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이쁘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살신성이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선풍기 블루우 6 드론 항공기 모터 항공 모터 네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뭐냐? 자, 댓글창으로도 이제 저희들 누르면 바로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왼쪽에 이걸 태그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블루6 항공모터 무선 선풍기 2개를 1+1인데 29,800원에 드리는 대한민국 최저 가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씨하고 지금 조은석 특검하고 아주 기싸움이 끝내주는데요. 네. 결국 조은석 특검 7월 5일날 나오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무슨 햇소리야. 오늘 나와. 내일 나와. 그래서 결국 내일 나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시까지 나와 그랬더니 9시 20분까지 갈게요. 처음에 10시까지 갈게요. 그러다가 네, 9시 20분으로 갔으니까. 그러다가 안 돼. 그냥 무조건 9시 나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10분, 20분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나. 정말 기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이거 네. 잡혀가지 않죠. 네. 그러면 정상 참작은 좀 우리가 혹시 수사기관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더라도 정상 참작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리를 놓겠습니다. 이번 건은 모르겠는데 네. 모든 것을 시간까지 우리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날 받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 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안 받지만 나를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가와 법의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몇 시 몇 분에 가면 더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다. 통과를 할 때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지하로 갈 것이냐 라는 것도 누군가의 코치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장관을 과거에 임명할 때도 마지막에 맞추는 퍼즐은 나와 순장조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냐가 아니고 숫자를 넣어서 맞춰보고 얘 생일이 언제야 몇 시에 태어났어 이런 걸 맞춰봤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완전히 잘못 맞췄군요. 아니, 망가진 거 보니까. 저도 그거 믿고 망가졌어요. 인생이 망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며칠 날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과학적 논리적 추론으로 하면 되지 않고 9시면 어떻고 10시면 어떻습니까? 왜 9시 20분이냐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10시는 또 웃기지만 9시 20분은 왜 그런 겁니까? 20분이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래서 답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10분 20이 그러니까요. 9시 00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자만 나오면 안 좋은가 고자라서 봐요. 그런가? 예. 910, 920 이렇게 가야 되나 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전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당이 안 되고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 봤잖아요. 2번 들어갈 때는 반쯤 죽는데 그래도 한 번 들어갈 때는 6인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가면은 이제 독방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사동 3층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1층 배려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받죠 1층 배려를. 자 그러면 이제 3층 사동으로 가면 참고로 송영길 대표가 억울하게 3층 사동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꼭 윤석열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미 한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공포가 심하다. 아니 또 들어가고 싶지 않죠. 송영길 의원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오면서 내가 있는 3층은 너무 덥다.
나 나오고 윤석열 들어갈 때쯤 되면은 정말 한 여름이 끝장을 볼 텐데 꼭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아유, 윤석열이 있을 땐 자기 방이 있고 옆에 비어져 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수도 없이 변호인 접견이 왔기 때문에 방에 있을 여유도 별로 없이 접견을 시키는데 그 접견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걸 보면 어디에서 접견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데서 안 했다는 거죠. 우리 댓글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9수에서 9자 싫어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9수가 별로 안 좋은 숫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 야마도라님은 그렇게 주시고요. 정말로 주술도 술이네 술 좋아해서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도 정신 아예 못 차리고 상황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어디선가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마 속상할 겁니다. 자기 옆에 이제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 외로워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던데 그래도 의리 지키던 친하셨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은 좀 한 번씩 연락도 하고 그러세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조은석 검사가 멋진 게 변호사들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둬. 변호사들이 네.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요. 그래 지금 딱 그게 못해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저희들이 못해요. 변호사들이 계속 옆에서 내란을 선동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고 저희가 그 내란 특검 만드는데 제3자 추천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 추천 특검 통과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했는데 쟤네가 거부권을 내주고 마치 합의 볼 것처럼 하면서 제3자 추천한 특검으로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에이 이러고 돌아왔는데 제3자 추천이 어딨어? 제가 그걸 빼버렸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제가 빼면서 사실 혼자 뺐겠습니까? 쭉쭉 다 연락을 했죠. 대표실도 연락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추천은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 추천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보내서 통과시켜서 지금 잘하셨어요. 딱 야당 추천안으로 진짜 선고안까지 있으시네요. 그때만 해도 그 조의대 대법원장 추천이 마치 그럴싸할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요 판사 특검들이 제대로 한 것을 본 적이 봤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의대가 그때 혹시나 신뢰가 갔을지 몰라도 안 되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의대가 아주 문제가 있는데 제3자 추천 특검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내일 자. 출두하면 이제 마지막 아닌가요? 내일 누구 말 맞다 보찜 싸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번에 들어가면 수사해갖고 특히 박창환 총경이 이제 조사하면은 뭡니까 이제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완전 빼박으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날 그 난리를 친 거죠. 사실은 박창원 총경이 사실은 수사를 되게 잘하고 네.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한 뭔가를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그 수사 받고 나와서 바깥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변호사님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인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아마 이 사람한테 못 받겠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내일 개겠습니까? 거기다 외환죄까지 딱 네. 해가지고 외환죄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군사 반란죄로 가야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출두하는 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내일 출두하면 이제 진짜 끝난다. 오늘 제일 중요한 또 국민들의 기뻐할 소식은 노영 변호사가 선포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일 들어가면 영원히 바깥으로 못 나올 수 있다. 그 윤석열 씨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오늘 나오라고 그랬었고요. 오늘이 그리고 7월 5일 날 1일이죠. 원래 나가는 걸로 알고 그리고 있는데. 5일 날, 예.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이제 부르면서 예. 5일 날 9시까지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2일이니까 예, 5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예, 네. 토요일인데 아까 저는 갑자기 내일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을 그리고 5일 날 나가면 5일 날. 네.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모두가 3,900원 이게 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십시오. 모두가 3,900원으로 따뜻하고 간편한 한 끼를 드실 수 있게 음식점, 주점 프랜차이즈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B2B 전문 제조업체에서 유통거품을 쫙 빼고 3구 갈비를 준비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바쁘고 제대로 된 집밥 먹기 힘든 1인 세대와 매일마다 가족 식사 메뉴 고민인 주부님들을 위해서 간편한 메인 메뉴로 그리고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에게는 간편한 안주로 드실 수 있도록 여러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3,900원에 만나는 돼지 양념구이, 기사식당 제육볶음, 돼지 불백과 순댓국, 제주 돼지국밥 등 볶음과 국밥류부터 고급 요리집에서 드실 수 있는 삼겹 수육,
소고기, 수육 등의 요리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원재료를 엄선해서 내 가족과 친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성껏 만들었다고 합니다. 든든하면서도 간편한 메인 요리를 3,900원에 만나보십시오. 삼구갈비 3,900원. 지금 보니까 돼지 양념구이 한 팩에 3,900원 이렇게 써있고 술국도 한 팩에 3,900원 이렇게 써있네요. 드셔보셨죠?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너무 맛있고요. 저기는 이제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상구갈비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B2B 비즈니스 하시는 분, 또 집에서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0개, 20개 이렇게 쟁여놓고 또 먹기에는 참 좋아서 저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똑바로 마레님이 저 주문했어요. 딱 그러시네요. 아이고 지금 고맙습니다. 당장. 예, 저희들 광고해 주시는 네. 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보면서 침이 고이는 건 반사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희 사무실에서 구입하겠습니다. 네. 서인교 TV 화이팅! 네, 서영교가 구입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득템인데요, 득템. 덕템. 예, 3,900원에 저런 걸 언제 어떻게 사요? 여기 왔으니까 살 수 있죠. 저만 아는 득템.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 이야, 이거 오늘 광고를 쇼츠 오늘했는데요. 너무너무 네. 멋지겠다. 아, 득템이에요, 득템. 예. 서영교 네. TV 구독자 몇 명인가요? 지금 한번 지금 볼까요? 14만 1,000명이던데요. 제가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와, 떨리는데 이게 지금 변동이 아이, 없으면 보지 큰일 나는데 마십시오. 지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인교 아니요, TV. 구독했다는 분이 많아서 제가 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서인교 TV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독해 주세요, 지금. 예, 지금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구독해 주셔야 되고요. 야, 이게 1,000명씩은 변동되기가 상당히 좀 농협 어려운데. 301-0108-7498-21 농협 301-0108-7498-21 자, 지금 농협 7,600분이 남아 계신데 서인교 TV 구독 안 하신 분들 제 얼굴 생각해서 서인교 TV 오늘 구독 안 하면 이제 출연 안 하시기 때문에 정계환을 위해서 좀 서인교 TV 구독해 주시고 심지어 그냥 스픽스 구독 취소하시고 그 한 표를 서인교 TV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스픽스 구독 취소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서영교 TV 들어와 보세요. 엄청난 정보가 있고요. 재미있는 슈츠가 많대요. 예, 그리고 네. 또 여러분 국회 이야기, 그리고 좋은 법 이야기,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세요. 네.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리면요. 이번 여름에 중랑천 뚝방으로 오세요. 단돈 2,500원. 입장료인데요. 저희 중랑천에 50m짜리 레인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풀장 50m짜리 레인은 서울에서 잠실 체육관만 있어요. 그 밖에 한 곳이 바로 중랑천에 있는 뚝방에 있는 수영장. 그게 서울 중랑 워터파크라고 하는데 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말씀 홍보보다요. 지금 서인교 구독하시는 분들 읽어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AOI님 고맙습니다. 구독했습니다. 10분 전에 브랜드 피트님 구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구독자인데 이런 분도 있지만 야 이거 뭐 그렇게 이미 구독하신 분도 고맙습니다. 자,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남상경님 그리고 비바다님 구독했습니다. 야. 봄날 해산을님도 고맙고요. 서인교 멋쟁이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정현님도 구독했습니다. 내면 여행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에요한이님, 수홍님 모두 고맙고요. 구독 완료. 제이님, 야 이렇게 이제 17반 한 명 한 명씩 모아드리면 서인교 TV 이제 15만, 20만 이렇게 달려가는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밀고 싶은데 화이팅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재밌는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대통령 선거 중인데요. 유세장에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영교 의원 열심히 일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핸드폰만 키면 서영교 의원 유튜브가 나와요. 아이 제가 안 보려고 그래도 자꾸 떠요. 서영교 의원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들면서 유튜브를 만드나 봐요. 제가 아주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러면서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 서영교 구독자시구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야. 제 거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거. 여러분 서영교 TV를 봐야 이재명 대통령 정도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은정님, 이루리님, 자유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복현생님 감사드리고요. 이인욱생님 고맙습니다. 다인님 그리고 꿈꾸는 대로님, 야 여러분들이 서정현님, 영양님, 야니야로님 고맙습니다. 야 그래도 구독 요청드리니까 소연장님, 인천사라요님,
김성열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스픽스 구독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진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스픽스 구독.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